네,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니, 오늘 오후 깜짝 놀랐어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대로 임명 강행되나 했더니 오후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여가부 장관을 포함해서 아직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재송부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재송부 날짜가 이제 내일까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임명 수순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오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명된 지 한 달 만이고요.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 직위에서 낙마한 거는 우리 헌정사상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첫 사례가 됐습니다. 네,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깨졌죠. 네, 드디어 깨지게 됐는데 오늘 이제 별도 입장문을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남겼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켠 내어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과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서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일단 후보자 지위에서는 내려오게 되지만 이제 현직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는 계속 해나가게 될 텐데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해서 대통령은 강행 의지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의혹 제기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여론의 좀 부담이 본인 입장에서 강선호 후보자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좀 컸던 것 같고요. 사실 재송부 요청 기한이 열흘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좀 빨리 홍보해라 짧게 잡아서 임명하겠구나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장관 후보자들하고 함께 요청을 했었고 지금 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꽤 지났는데 아직까지 내각이 완전 갖춰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서둘렀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날짜를 짧게 잡고 재송부 요청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강행하겠다는 의지였던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사이에도 이제 기류가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오전쯤부터는 특히 여당의 내부 분위기가 좀 기류가 달랐다라는 평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어제하고 좀 비교해 보면 강선호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는 목소리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약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오늘 오전에 읽혔었는데 박찬대 당대표 후보도 SNS에 글을 올렸죠. 그렇습니다.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김상욱 의원, 보수정당에서 넘어온 김상욱 의원도 강선호 후보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냈고 이어서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후보자 중에 한 명인 박찬대 후보가 별도의 입장을 내서 결단이 좀 필요하다. 결단을 부탁드린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박찬대 후보의 입장이 나오고 나서 1시간여 만에 강선호 후보자의 입장이 나올 정도로 여권 내부에서도 기류가 좀 상당히 빠르게 흘러갔던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퇴 발표 직후에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쯤에 대통령실에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이 이걸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자진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에 알린 지 1시간가량 이후에 개인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기자들 중에서는 피해 보좌진한테 사과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상혁 수석 대변인은 글 내용을 잘 보면 여러 국민과 당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안과는 별개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국회 내에서 보좌진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 별개로 오랫동안 필요한 어떤 보완 사안들을 조치를 해 나가겠다. 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점을 약속했다. 이거를 오늘 이제 여당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사 관련된 잡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과거 발언이 또 논란됐어요. 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선호 후보자하고도 결이 약간 다른데요. 다르긴 하죠. 네,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이 이제 과거에 했었던 발언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라는 개인 유튜브를 운영을 했었는데 지난달입니다. 6월 14일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이제 낙마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거든요.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와 그 의미라고 해놓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이라는 멍청함. 이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을 놓고 멍청한 기준을 갖다 들이대고 사람을 골랐더니 어떻게 됐느냐. 순진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갖다가 앉혀놔서 나라가 망했다. 굉장히 좀 격한 비난을 쏟아냈고요. 네.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 인사들을 향해서는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다. 무능한 인간들이라고 평가하면서 일꾼이 몸 튼튼하면 되지 과거의 도덕성 가지고 시비 붙는 건 진짜 멍청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인사들이 봤을 때도 이게 수용이 가능한 수준의 비판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엊그제 국회 법사위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 발언 내용들을 소개를 하면서 성범죄라든지 탈세 이런 것들도 일만 잘하면 되지라는 표현으로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앞으로 공직자를 검증할 때, 고위공직자 검증할 때 본인의 기준이 적용되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최동석 처장은 아니 안 되죠. 성범죄나 탈세 이런 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절한 어떤 대응이냐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최 처장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 피해자가 꽃뱀 같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라고 신동욱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이 저에게 알려줘서 SNS에다가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좀 우회적인 사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 그런 말을 제가 했다고 해서 사과를 드린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었고요. 강선호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관련돼서 이제 질의를 하니까 실제로 본인은 청문회를 못 받고 어떻게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못 볼 수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네. 신문도 안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른 지위도 아니고 이제 인사혁신처 그러니까 인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좀 비판이 나옵니다. 네. 윤건영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문재인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을 지내긴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 불법 개헌부터 대선까지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주만등처럼 지나가는데 무엇인가 말하기도 싫다 지켜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는 차관급 인사다 보니까 네. 이 인사 청문회 검증 대상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뭐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이런 걸 좀 지켜보자라는 좀 유보적인 입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쉽게 이제 가라앉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네.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뭐 정부에 대한 비판, 대통령에 대한 비판,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 할 수 있죠. 근데 네. 건강한 비판이면 모르겠는데 정말 누가 봐도 좀 격한 표현들, 그렇습니다.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표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으로서 하기에는 조금 너무 무책임하다 싶은 답변들이 논란이 됐었어요. 물론 이제 어제 강의정 대통령실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 검증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강 대변인도 밝혔던 것처럼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권이다 보니까 네. 초기에 이제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과정에서는 뭐 다소간의 미흡한 지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전에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그런 인사 잡음들이 있었는데 네.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면 지금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나오는 게 앞으로는 인사 검증 과정에 뭐 유튜브라든지 혹은 이제 방송 활동 같은 것들도 좀 포함해서 좀 검증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옵니다. 뭐 이전 저서도 기본적으로 봐야 그렇습니다. 되죠. 저서 같은 거는 원래도 이제 기본 검증 과정이었고요. 그 뭐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이 본인의 어떤 소신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또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동안에는 저서나 뭐 칼럼이라든지 이런 그 저술 활동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이제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혹은 뭐 방송 활동 이런 것들도 좀 폭넓게 인사 검증 과정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인수위가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 얘기해 볼까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여름 휴가를 신청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반려됐다고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재난 상황에서의 공직자의 기강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요. 네. 다름 아니라 장관급 인사가 적절하지 못한 처신으로 대통령실에서 이제 지적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여름 휴가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18일 오후 1시 44분에 대통령실로 상신이 된 휴가 보고였다고 합니다. 근데 18일 오후 1시 44분이면 한창 남부 지역과 중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던 상황이고, 심각했죠. 네,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는 풍수의 위기 경보가 이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웬만한 공직자들은 다 이제 자기 자리에서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네. 여름 휴가를 계획을 해서 그거를 상신을 휴가 신청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 재난 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방통위원장이 휴가 신청을 하는 거는 이제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이제 반려를 했다는 거고요. 방송통신은 재난 상황에서 기본 중에 기본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 이제 MBC도 재난 방송과 관련해서 이제 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공영 방송국입니다만은 그 공영 방송사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해야 되는 거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의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 뭐 네.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자, 특검에서 통일교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에 이어서 김건희 선물용 샤넬 가방 영수증도 확보했다고요? 네, 구체적인 물증들이 계속해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이른바 이 고급 목걸이, 다이아 목걸이를 받을 때 그 목걸이를 결제한 영수증을 특검에서 확보를 했다. 어제 이제 그걸 전해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목걸이의 영수증뿐만 아니고 그 목걸이의 그 결제하는 과정에서 품위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품위서라는 거는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회사의 어떤 자금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할 거고 어디에 쓸 거고 얼만큼을 쓸 건지 미리 결제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제 품위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이아 목걸이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쪽에 품위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공식 결제 라인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것도 이제 결국 뭐 카드 결제를 누가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통일교 내부에서 합의된 상태로 사실상 통일교의 일종의 사업으로 진행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네. 하나만 정정을 한다면 이 다이아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은 통일교가 특검에 제출했던 뭐 자료라고 자체적으로 하고요. 제출한 거고. 근데 샤넬 가방 영수증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됐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샤넬백 관련된 영수증은 오늘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확보가 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품위서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자, 샤넬백이나 이제 목걸이의 영수증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실물을 특검이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자칫하면 수사 자체가 표류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이아도 그러니까 없고 샤넬 가방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뭐 증언만으로 어떻게 뇌물 수수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느냐, 애초에 그 물건을 샀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곤란할 수가 있는데 네. 영수증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누군가가 그걸 구매해서 가지고 갔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된 셈입니다. 그러면 네. 자금 출처가 확실하게 통일교 쪽에서 나온 게 맞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교와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 씨 사이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모 씨는 그게 통일교의 자금을 활용해서 나는 일종의 이제 배달 업무만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반해 통일교 측에서는 그런 선물들을 우리 통일교의 자금으로 구매한 게 아니라 윤모 씨의 개인적 일탈로 이루어진 거다. 우리 이제 교단하고는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윤모 씨 쪽에서는 영수증이 애초에 개인 사무 공간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네. 서울 소재 그 통일교 한국본부 사무실에서 발견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 차원에서 관리한 거다.
나도 결국 이제 명령을 받고 움직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 씨는 통일교에서 어떤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 목걸이나 샤넬 가방에 대한 영수증 그리고 품위서를 작성한 장본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통일교 측은 윤 씨의 개인 이탈이다. 그렇습니다. 윤 씨는 통일교의 지시를 받은 거다. 근데 이제 품위서가 뭐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작성이 됐고 결제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세계본부장이라는 직위가 통일교 내에서도 상당히 고위급에 해당을 하고요.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도 보시면 주로 이제 이른바 뭐 기업으로 치면 이제 대관 업무, 관을 상대하는 업무를 주로 이 세계본부장이 역할을 해왔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결제 라인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실상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겨냥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것까지 확인이 된다면 통일교가 지금 내놓고 있는 변명이나 뭐 해명들이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 부분은 또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데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통일교육이 또 있어요. 은밀하고 조직적인 국민의힘 입당 시도. 이거 뭡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로 확인된다면 파장이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 기존에 제기됐었던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하고 이 윤모 세계본부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원 가입을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을 통일교 신자들을 당원 가입을 시켜서 전당대회에 개입시키려고 했다. 개입하려고 했다. 기사가 나왔었죠. 네, 이런 의혹 보도가 나온 바가 있는데 추가로 확인된 내용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국민의힘의 입당 원서가 신도들한테 배포가 됐다라는 내부 증언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통일교 내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교인 모 씨의 얘기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한겨레가 이제 2025년 7월 22일에 확인했는데 2022년 12월에 천주 평화연합에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몇몇 교인들한테 국민의힘의 입당 원서를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2022년 3월 2일에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모임이 열렸는데 이때 이미 한학자 통일교 총재랑 윤모 세계본부장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를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입당 원서를 배부해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사람들을 대거 입당시키려고 한 움직임까지도 확인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2022년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건데 입당 원서의 그 이제 모양새를 봤더니 입당 원서 상단에 관외 당원 희망 여부를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당원 가입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이제 물어보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 입당 원서는 지금은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입당 원서의 형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2022년에 만들어진 형식이었기 때문에 뭐 이 이제 내용 자체가 그때 이루어진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뭐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네. 자, 김건희 씨 측에서 특검에 조사 방식 협의 요청이 다 거절당했어요. 네, 오늘 이제 특검에서 별도로 밝힌 내용인데요. 소환 통보를 이제 8월 6일로 해놓은 상태인데 김건희 씨 측에서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라고 이제 특검팀에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문홍주 특검보가 이제 밝힌 내용을 보니까 하지만 특검은 협의가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따라서 조사하는 게 뭐 충분하다. 별도로 무슨 형식 같은 거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을 상대 쪽에 이제 전달했고 여유 있게 날짜가 이미 통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랑 따로 얘기할 필요 없이 준비 잘해가지고 그 날짜에 출석해라 라는 입장을 이제 전달한 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8월 6일 오전 10시가 지금 출석 일자로 정리가 돼서 출석 요구서가 이제 전달이 돼 있는 상태고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특검이 7월 29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이제 통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출석 일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9일에 윤석열 씨를 먼저 조사하고 나중에 김건희 씨를 조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김건희 씨가 뭐 윤석열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 순서를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놨을 것 같지만 윤석열 씨나 이제 김건희 씨가 실제로 특검 조사에 응할지 직접 출석을 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통일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상당히 좀 폭넓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오늘은 비례대표 그 국회의원 관련된 보도까지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용호 씨 관련된 내용인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하고 이 두 사람이 대화한 내용을 보니까 특검팀에서 확보한 내용 중에서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네. 총선을 앞두고 윤영호 씨한테 이제 전성배 씨가 총선 비례대표 TO를 대내의 명분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강행했는데 난처해졌다라고 윤영호 씨가 전성배 씨한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의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윤심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일교 교인들을 이제 대거 입당시키기로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했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일을 시행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2023년 3월 전당대회에는 그때 윤심으로 전성배 씨가 지목했던 권성동 의원이 정작 출마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윤영호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통일교 내부에서 권성동 밀기 위해서 우리가 입당해야 된다라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는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안 해버리니까 입장이 내가 좀 난처해져 버렸다. 이거 어떡할 거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단어를 보시면 이제 총선 비례대표 TO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정해보자면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만든 뒤에 이게 이제 2023년 3월이니까요. 2024년 4월로 예정돼 있었던 총선 때 약 2년 뒤에 총선 때 1년 뒤에 총선 때 통일교에서 원하는 사람을 비례대표로 이제 집어넣는 뭐 그런 어떤 사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성배 씨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비례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비밀리에 성사되도록 하겠다. 여사님이 신경 쓰겠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성배 씨도 좀 곤란해졌는데 네. 그건 내가 책임지고 추진해주겠다. 심지어 김건희 씨가 신경 쓰겠다고 했으니까 확실하다. 뭐 이런 취지로 서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건데 물론 이게 실제로 작동이 됐는지 뭐 비례대표 관련해 가지고 통일교 쪽에서 밀었던 사람이 후보에 포함이 됐는지 이런 거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건희 씨의 비선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으니까 비선의 비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전성배 씨가 이런 식으로 통일교 쪽과 뭐 모종의 어떤 거래를 한 정황이 이제 확인이 된 거라서 김건희 씨를 불러서 조사할 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네. 체크를 해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순번 정말 치열하잖아요. 엄청 치열하죠. 뭐 국회의원들 지역구 공천 못지않게 가장 치열한 게 비례대표 순번인데 네. 이걸 건진법사 통해서 이런 민원을 넣은 정황 증거 그렇습니다. 수사 또 지켜봐야겠어요. 네. 자, 다음 김건희 집사 배우자 특검에 출석했죠. 네, 이른바 이제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지금은 이제 해외에 도피 중인데요. 그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가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특검에서는 이 김예성 씨도 계속 김예성 씨의 이제 배우자도 계속 도피 중인데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공지를 해왔었는데 네. 오늘 결국 출석을 한 겁니다. 오전 9시 33분쯤에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 들어왔고요. 네. 뭐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김예성 씨 지금 어디 있느냐? 김예성 씨도 출석 예정이냐? 출석을 결심한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을 하지 않고 일단 특검 출석을 했습니다. 물론 뭐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이제 이 정모 씨를 대상으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김예성 씨 도주 중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이제 배우자가 특검 출석을 했기 때문에 네. 조만간 본인도 거취를 좀 결단을 해야 될 거다. 뭐 이런 어떤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진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마칩니다. 임경미 작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